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3월 22일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시장 살펴보면서 한 주간의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일 대비해서 269포인트가 상승한 39,781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일단 상승 마감에 대한 부분에 그런 이상증후군이라고 표현까지는 좀 그렇고, 그 강력한 신호가 나온 지가 바로 요 구간 3일 전이었는데요. 3일 동안 그대로 양봉을 치고 올리면서 지금 벌써 상승폭이 이틀 3일간 거의 1000포인트에 육박하는 흐름을 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사실 이 정도 변동성이라고 하면, 또 이 정도의 파워라고 하면 그 위치가 중요할 텐데, 사실 가는 시장이 더 가고 약한 시장이 더 약해지는 것은 원래 일반적이긴 한데, 특히 지금처럼 신고가를 찍고 다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랠리를 보기가 솔직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정도의 랠리 현상을 보는 게 솔직히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만만치는 않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낼 정도의 강력한데, 뭐가 지금 이 힘을 주고 있냐면 바로 이 매수세. 제가 이 첫째 날 상승할 때 야, 이거 조금 애매하지 않냐라고 과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부터 해서 그제부터 해서 어제까지 강력하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상당히 풍족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좋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다는 거 인정해줬고,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다 좋았고 다 완벽했는데, 문제는 오늘 다시 파울 연준 의장께서 나오십니다. 오늘 밤 10시, 한국 시간으로 10시에 나오시는데요.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30분 전에 나오시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미칠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및 연준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지금 연준이나 파월이 하시는 말씀들은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이번에 FOMC 때 반응했던 것은 금리를 인하하는 횟수 정도를 좀 못 박아줬다라는 것이 호재였던 것이고, 나머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경기에 대한 우려감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내용이 나오는 것 때문에 변동성이 나온다기보다는 해당 발언 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숙제인 거죠. 결국 이제 그러한 숙제를 지금 가지고 오늘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은근히 까다로울 수 있다. 은근히 까다로울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거래일에 FOMC 때 급등했던 시세를 개장 때까지 계속 좀 이어갔었고요. 계속 이어간 이후에 새벽까지 등락을 싸우다가 새벽녘이 돼서 조금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조정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줘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아마 또 파월 때문에 아마 기대감이 조금 작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지지력을 갖고 있는 모습을 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항감은 지금 이제 만만치 않은 상태에 들어왔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를 보시면,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조정을 받으려고 계속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우지수가 장 막판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받아서 그렇지 장중 내내 300포인트 이상의 초강세를 유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나스닥을 머리통을 잡고 야 너 일로 와!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스닥이 따라 올라가는 상황이 됐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견인되었는데 장 막판에 다우가 고점에서 잠깐 밀리니까 나스닥 또한 동일하게 둥그르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한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아마 긴장감 때문에 방향성을 지금 쉽게 못 주고 있는 상태인데, 파월 연준 의장이 제 생각에는
이건 저의 판단입니다만 아마 더 확실한 멘트를 던져주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 기대하고 있을 만한 어떤 임팩트 있는 멘트를 내던져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한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변동성은 오늘 다시 심화될 수 있다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변동성 심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파월 연준장이 나오지만 시장은 지금 이제 고점에 대한 인식 테스트를 이제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위치, 현재 레벨링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좀 쉬어갈 것이냐, 이 싸움을 오늘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어제 시장을 보면서, 어제 시장 보신 분들 많으시죠? 뭐 다 대다수가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제가 어저께 현물 분석해드렸죠? 현물 어떻게 분석해드렸어요? 뭐 애플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지만 사실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고점을 매물 소화를 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 고가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점에서는 아마 매물 테스트 때문에 아마 크게 뻗어나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신 선조정을 좀 받았던 친구들, 급격히 위해서 고가 조정을 받았던 친구들 오히려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브로드컴이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10%까지 올랐다가 장 막판에 거의 절반 조금 안 되게 한 40% 정도 반납을 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렸는데, 이런 식의 선순환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순환이 의미가 있어요. 왜 선순환이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지금 900불짜리 그리고 가장 시총이 무겁고 등치가 큰 엔비디아를 계속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려고 하면 조정을 받지 못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층이 엄청 두텁겠죠.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현재 구간대에서 고가 구간을 만들어 놓고 3월 8일에 만든 이후에 계속 이 구간에서 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엄청나게 두텁단 말이죠. 얘를 넘기려고 하면 3월 8일 날에 있었던 거래량 정도는 가뿐히 넘길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얘를 슈팅을 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거래량을 넣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들을 돌리는 거죠. 상대적으로 싼 수 있는 종목군들,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힘이 빠져있던 종목군들 기반으로 해서 눌림목 종목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덤빌 때 그냥 뻗어 있거나 행보하고 있는 종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고 판단하는 종목군들에 투입을 하는 모습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선순환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선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선순환을 보여준다고 하면 시장은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했고 시장을 주도했던 대장인 엔비디아의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또 그 그림도 깨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좀 유념해서 오늘장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유가라든지 제가 다른 상품들도 좀 같이 볼게요. 같이 보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에 대한 인식력 때문이에요. 지금 시장에 대한 인식력인데, 지금 유가는 오버슈팅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유가는 오버슈팅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으면서 박스권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뷰를 갖고 있는 상태고, 항생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추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금리에 민감했던 골드는 고가를 만들고 행보를 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갱신을 하면서 고점 체크를 하고 있고, 이 지금 각각의 상품의 움직임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어떠한 의미를 볼 수 있냐면, 금리와 관련돼서 민감한 것은 골드란 말이죠. 그다음 주가겠죠. 그러니까 금리에 민감한 친구들이 지금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고점을 만들고 다시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시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큰 의미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냐면 그냥 박스예요. 근데 박스가 좀 넓은 박스, 그냥 박스라고 표현보다는 이렇게 잡으시면
그냥 넓은 박스예요, 박스. 이 박스죠.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이런 박스를 치고 있는 모습을 어디서 봤어요? 지금 엔비디아에서 이 모습을 같이 봤죠. 지금 엔비디아에서 일봉상 봤을 때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죠. 박스예요, 박스. 박스. 이 박스권을 치고 있는 이유는 뭐다? 결국은 다음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애매하다 이거죠. 왜? 다우지수가 갑자기 여기서 힘을 더 내서 뻗어나갔기 때문에 이 박스 상단권을 되돌아왔을 때 항상 주가의 위치가 이 박스권 상단이냐, 박스권 상단이냐, 또는 박스권 하단이냐의 이 구간에 들어오면 항상 긴장해야 돼요. 왜 긴장해야 되냐면 박스 상단은 언제든지 박스 상단을 뚫고 뻗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 박스 하단은 언제든지 박스를 깨고 하단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걸 두 가지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 레벨링 테스트, 레벨링이라는 건 이제 위치 테스트를 하고 있을 때는 이 박스권에서의 움직임 변화를 줄 때는 좀 조심히 봐야 돼요. 저것 같은 경우도 지금은 비추세적인 전략을 쓰고 있어요. 비추세적인 전략. 무슨 말이냐? 단기 스윙 전략의 매매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죠. 단기 스윙 전략의 매매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보면 뭐 단기 운영팀들도 있고 추세 운영팀도 있지만 단기 팀도 짧게, 추세 팀은 상대적으로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래 했던 것보다 더 짧게를 보고 있어요. 왜냐? 박스권 하단에서 이 흐름이 돌아섰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이 여기 있잖아요.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이걸 다 먹으려고 욕심을 내면 미스파이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일단 간을 보는 거죠. 이걸 찍어 먹어봤더니 좀 다네. 이걸 찍어 먹어봤더니 좀 짜네. 이 간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뒤에 결정해도 나쁘지 않은데 그 중간 과정을 판단을 할 때 그냥 차트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차트만 보고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어떻게 차트만 보고 다 알아요? 그거 안다는 것 자체가 뻥이죠. 그걸 알려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물의 구조, 현물이 지금 어떤 식의 방식으로 돌고 있는지. 그냥 엔비디아가 올랐네요. 엔비디아가 빠졌네요. 아, 브로드컴이 올랐네요. 브로드컴이 빠졌네요가 아니고 대장이 약할 때 어떤 종목이 가고 있고 그 종목들의 느낌은 어떠고 그건 설명을 드렸으니까 배제하고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선순환이 되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그 선순환이 끊겼을 때 시장에 힘이 있겠냐 없겠냐 이 부분을 판단해야겠죠. 그러면 진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측면으로 오늘 잘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열려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사실 매일매일 많은 저희 카카오톡 통해서 문의를 주십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뭐 제가 직접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고 저희 담당자들께서 매니저님들께서 하고 저는 이제 브리핑을 받아보면 매매의 습관을 저는 사실 얘기할 건 없어요. 매매라는 건 습관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매매가 좋은 매매, 어떤 매매가 나쁜 매매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매매가 좋은 매매지 꼭 이렇게 해야 좋다 저렇게 해야 좋다는 없어요. 근데 하나는 정확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가 깨지신 분들은 매매의 심리가 깨지신 분들은 매매 횟수를 반드시 줄이셔야 됩니다. 저는 하루에 매매를 한 번, 두 번 합니다. 저희 회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하루에 매매를 2번 이상 한 날은 손에 꼽혀요. 한 달 중에도 2번 이상 한 날은 손에 꼽힙니다. 매매를 한 번, 두 번에 마무리를 지어요. 심리를 회복할 때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매매 수를 줄인다는 것은 시장에 참여를 적게 해서 리스크를 감소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매매 한 번을 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매매 한 번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로는 다 기다릴 것 같죠? 말로는 기다릴 것 같아요. 말로 못 기다려요. 말로 못 기다립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 달라요. 저 어저께 뭐 아시겠지만 저는 보통 오전에부터 출근해서 프리마켓도 봅니다만 어제 밤 11시 돼서 11시 20분 돼서 첫 매매 스타트 했어요. 밤 11시 20분이 돼서 낮 동안 계속 기다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기회 한 번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리고 11시 20분에 차트 위치가 어디예요, 여러분? 11시 20분에 차트 위치가 어디겠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딱 요 최고점, 꼬리 보이죠? 여기에서 어저께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매도를 가뿐히 주게 됐죠. 그러니까 이 한 번을 잡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리가 많이 무너지신 분들, 참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 없고 어디다가 기준을 잡으실 곳이 없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 하신 분들, 아예 그렇다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저희랑 같이 하시면서 매매 습관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고요. 매매 습관이라고 말하는 건 제가 너무 건방지게 말씀드리는 거고, 매매를 조금 차분히 하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채널 들어오셔가지고요. 하단에 오픈 카카오톡 내용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 담당자들께서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 거고요. 해당 영상들 잘 빨리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참여 저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공투자 의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